서울의 한 고급 호텔 볼룸은 수많은 하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아영은 흰 드레스 대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이었다. 32살 알파 변호사인 그녀는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이겨낸 인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부모님의 강요로 처음 보는 오메가와 맺어지는 이 결혼은 그녀에게 단순한 계약일 뿐이었다. 아영의 어머니가 다가와 속삭였다. 아영아, 이건 우리 가문을 위한 선택이야. 오메가와의 결합으로 후손을 이어야 해. 내가 알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지. 다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나왔다. 한국 사회에서 알파 여성은 강해야 했고 가문의 기대는 무거웠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왔다.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끌리는 마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문이 열리고 신부 이아라가 들어왔다. 28살의 아라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를 덮고 눈빛은 멀리 있는 듯했다. 그녀는 아영 앞에 서서 가볍게 인사했다. 이아라예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아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 결혼에서 감정을 기대하지 마. 서약식이 시작되었다. 목사의 말이 이어지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에도 아영의 가슴은 고요했다. 키스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입술이 스쳤지만 아무런 설렘도 파동도 없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졌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소음일 뿐이었다. 결혼식 후 리셉션에서 가족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아영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아라의 부모는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라의 집안은 최근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결혼은 그들에게 구명줄이었다.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넓은 거실과 전망 좋은 테라스. 아영은 짐을 풀며 아라에게 말했다. 각자 방을 쓰자. 나는 야근이 많아서 방해가 될 수 있어.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날 밤 아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감정의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세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은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다. 아라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아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회사에서 마실게. 대화는 그게 끝이었다. 아영이 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인가? 감정 없는 동거.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일상은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아영은 대형 로펌에서 중요한 소송을 맡아 바빴다. 아라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 저녁 식사는 가끔 함께했지만 대화는 업무와 날씨에 그쳤다. 어느 날 아영이 늦게 귀가했을 때 아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아영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미안. 사건이 복잡해. 아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차가운 태도가 아영에게는 오히려 편안했다. 감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대. 그러나 가족의 압력은 곧 시작되었다. 주말에 부모님이 방문했다. 아영의 어머니가 아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라 씨, 이제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라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아영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직은 일정이 바빠서요. 천천히 하자. 부모님이 돌아간 후 아라는 처음으로 아영에게 물었다. 정말 아이를 원하세요? 아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야. 나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아. 아라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아영은 회사에서 동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까? 가족을 위한 희생인가 아니면 그냥 도피인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한 여성을 사랑했지만 사회적 압력으로 포기했던 기억. 그 후로 감정을 닫아버렸다. 지금 아라와의 결혼은 그 연장선상이었다. 안전하지만 공허한 선택. 며칠 후 아라는 열이 올랐다. 오메가의 히트 사이클이었다. 아영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알파로서 본능이 일었지만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약과 물만 문 앞에 놓아두었다. 필요하면 말해. 아라는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 순간 아영은 깨달았다. 이 결혼에서 그녀는 진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오직 책임감과 무관심만이 있을 뿐.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다. 아영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다. 그녀는 한 대기업의 부패 사건을 맡아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그녀의 모습은 날카롭고 자신감 넘쳤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모든 에너지가 사라졌다. 아라는 여전히 차가웠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어느 저녁 아영이 피곤한 몸으로 귀가했을 때 아라가 테이블에 저녁을 차려놓았다. 오늘은 제가 만들었어요. 아영은 놀라서 앉았다. 고마워. 바빴을 텐데. 아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집에만 있으니까요. 식사 중에 아영이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가족들은 연락 와. 아라는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부모님은 돈 이야기만 하세요? 이 결혼이 잘 유지되길 바란다고. 그 말에 아영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라의 집안 사정이 그녀를 이 결혼으로 몰아넣은 이유였다. 밤이 깊어지자 아영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했다. 문득 아라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였다. 아영은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 아라는 문을 살짝 열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그냥 피곤해서요. 아영은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말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나는 내 편이야. 적어도 이 집에서는.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영은 회사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베타 여성으로 아영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결혼 생활은 어때? 아직도 감정 없어. 아영은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동거야. 서로 방해하지 않고. 의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너 진짜 레즈비언이라는 거 아직도 숨기고 사는 거지?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살아? 아영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아라도 피해자야. 나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영은 꽃을 사들고 갔다. 아라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아라는 꽃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예쁘네요.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금 긴 대화를 나눴다. 아라는 자신의 과거를 살짝 털어놓았다. 저는 원래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끝났죠. 이 결혼이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아영은 듣기만 했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영의 부모와 아라의 부모가 함께했다. 식사 중에 아영의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슬슬 아이 소식이 들려야 할 텐데. 아라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영이 재빨리 말했다. 아직 계획 중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아라의 어머니가 아라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지 마라. 그 순간 아영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아라는 내 아내예요. 그녀를 압박하지 마세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아라는 놀란 눈으로 아영을 바라보았다. 모임 후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영이 말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 없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라는 아영의 커피를 타주기 시작했고 아영은 퇴근 후 아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감정은 없었다. 아영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시작인가 아니면 그냥 동정인가? 어느 날 아영은 중요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한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신혼인데 벌써 이렇게 바빠? 아내가 외롭지 않나? 아영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아라를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해요. 뉴스 봤어요. 아영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 순간 아라는 처음으로 아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오늘은 같이 저녁 먹어요. 아영은 그 따뜻함의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3달째 결혼 생활. 아영과 아라는 점점 대화를 늘려갔다. 아라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엄격한 부모 아래서 오메가로서의 역할을 강요받았던 과거. 저는 항상 차가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약해 보이면 이용당할까 봐. 아영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다. 그녀도 알파로서 강해야 한다는 압박에 감정을 숨겨왔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외출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아영이 말했다. 나도 사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변호사 일 때문에 그런가. 잘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우리 둘 다 비슷하네요. 차가운 껍데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화 후 아영은 아라를 더 자주 관찰하게 되었다. 아라의 작은 습관, 좋아하는 차 종류, 책 읽는 모습.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라의 부모가 다시 방문했다. 그들은 돈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했다. 결혼했으니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아영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아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영이 문 앞에서 말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울지 마. 내가 해결할게. 와라는 문을 열고 말했다. 당신까지 피해보지 마세요. 이 결혼은 원래 그런 거래였어요. 아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처음으로 아라에 대한 연민이 생겼다. 회사에서 아영은 LGBT 관련 소송을 맡게 되었다. 한 오메가 여성이 알파 남성에게 차별당한 사건이었다. 준비하며 아영은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만약 내가 진짜 감정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 밤에 집에 돌아와 아라에게 물었다. 너는 행복해? 이 결혼에서? 아라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행복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안전해요. 당신 덕분에. 그 말에 아영은 처음으로 작은 설렘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정했다. 이건 동정일 뿐이야. 아라의 히트 사이클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다. 아영은 약을 준비하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라가 문을 열고 말했다. 들어와도 돼요. 그냥 이야기만 해줘요. 아영은 방에 들어가 아라의 손을 잡았다. 참아. 내가 여기 있어.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이렇게 친절해요? 당신은 아무 감정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알파 본능이 일었지만 그녀는 억눌렀다. 존중이 먼저였다. 다음 날 아라는 회복했다. 그녀는 아영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영은 미소 지었다. 너도 그래.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인들이 진짜 부부처럼 보이네 라고 할 때마다 아영은 불편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영은 과거 연인을 우연히 만났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베타 여성이었다. 그녀는 결혼한 몸이었지만 아영을 보고 미소 지었다. 잘 지내? 아영은 대답하며 과거의 감정을 떠올렸다. 집에 돌아와 아라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아라에게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아라는 아영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반년. 아영과 아라의 관계는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했다. 아영은 아라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아라는 점점 마음을 열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결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비가 왔다. 아영의 부모가 강하게 압박했다. 아이를 가져야 가문이 이어진다. 오메가로서의 역할이다. 아라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영에게 말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강요당하고 싶지 않아요. 아영은 부모와 대면했다. 아라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알파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가문에서 쫓아내겠다. 그 압력 속에서 아라는 과거를 완전히 털어놓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메가로서 이용당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한 번 파혼당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차갑게 살아왔어요. 아영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는 다를 거야. 내가 지켜줄게. 그 포옹에서 아영은 처음으로 강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다. 이 감정이 진짜라면 가족을 배신하는 건가?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아영이 맡은 LGBT 소송 때문에 보수 언론이 그녀를 공격했다. 알파 여성 변호사가 이상한 사건을 맡는다이는 기사였다. 아라는 그 기사를 보고 아영을 위로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아라의 부모는 전화를 걸어왔다. 이런 스캔들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피해를 본다.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라. 아라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아영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최고의 위기가 왔다. 아영의 오랜 동료가 그녀의 과거를 폭로했다. 대학 시절 레즈비언 관계를 암시하는 증언이었다. 미디어가 들썩였다. 아영의 부모는 분노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당장 이혼해라. 아라는 아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아영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자신의 진심을 따를 것인가. 그녀는 아라에게 말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진짜 감정이 생겨서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도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싶어요. 그러나 반대는 거셌다. 아영은 로펌에서 압력을 받았고 아라의 가족은 돈을 요구하며 위협했다. 두 사람은 밤새 대화를 나눴다. 아영은 결단했다. 가족과 싸우더라도 너와 함께 할게. 결혼 1년. 아영과 아라는 모든 압력을 이겨내며 함께했다. 아영은 로펌을 나와 독립변호사를 시작했다. 아라는 자신의 꿈인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며 진짜 부부가 되어갔다. 그러나 대가는 컸다. 아영은 부모와 연을 끊었고 아라는 가족의 비난을 견뎌야 했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어느 날 테라스에서 아영이 아라에게 말했다. 처음 결혼할 때 나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너 없인 못 살아. 아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제 삶을 바꿔줬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아영은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고 아라는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갔다. 아영은 법정에서 약자들을 변호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아라는 창작 활동으로 자유를 찾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영이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을까? 아라는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적어도 후회는 없어요. 가족의 기대를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인가?